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좀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결과를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쉼 없이 달려왔어요.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는 것은 나쁘지 않고, 오늘도 FOMC 발표를 앞두고 그 새벽 3시부터 느낌이 좀 싸하기 시작했죠. 일단 지금 FOMC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내년도 속도 조절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발표로 인해서 어,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 반도체 지수나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 거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 시장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을 이제 줄이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시길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3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3,10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우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의 힘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변수가 나왔을 때 조정폭은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경기 둔화가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 4회에서 2회로 축소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것보다는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율을 얼만큼 높일지 그거를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견됐던 그런 것 가지고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그런 국면이라면, 결국에 이제는 손바뀐 구간, 즉 팔 사람 팔고 살 사람은 사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 확인 과정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보면 전 업종들이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서비스 쪽, 지금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던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CVS 헬스, 이쪽만 반등을 보였을 뿐 나머지 섹터들, 특히 반도체라든가 전기 수소차, 암호화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은행, 방산기계, 대부분 업종들이 크게 낙폭이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비 서킷이 강세를 보였고, 시그나라든가 CV 헬스케어, 유나이드 헬스케어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였어요. 반대로 실적 부진에 따른 경고가 나왔던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15% 가까이 급락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강세, 즉 100만 개 이상 미국은 비축할 것이다, 이런 기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도 하락하면서 코인베이스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드라마틱 회사로 반등 수평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든가 램 리서치,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블록, 그 다음에 모더나, 로블록스, 그 다음에 클라,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낙폭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ETF 시장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경기 불안,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금리를 인하하면 결국 기술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생각과는 반대로 경기 부진에 따른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만 강세를 보였을 뿐 가상화폐라든가 헬스케어,
특히 최근 각광받았던 인공지능 삼형제, 클라우드라고 보안까지도 하락했고 또 자율주행 그다음에 건설, 반도체 이런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다면 M7 기업들의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럼프 회동 이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테슬라 역시도 오늘 본다면, 장중에 신고가 경신이 나왔거든요. 488달러 59센트까지 갔다가, 54센트까지 갔다가, 결국에 장중에 427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테슬라는 트럼프 취임까지는 테슬라는 시장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테슬라가 직전 저점 때죠. 415달러를 지지하는지 이 부분을 보자. 오늘 같은 경우도 42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꼬리를 만든 그런 모습들 보면 테슬라는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고 특히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주가는 126달러에서 반등을 보였다가 다른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급등하는데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4.8%까지 급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에 시장의 하락과 함께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126달러 86센트 요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도체 쪽도 순환매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대부분 M7 기업주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저가가 지지받는 모습 보인다면 M7 관련주들은 여전히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원자재 쪽에서 보면 일단 비트코인을 보면 오늘 장중 보면 상승세를 기대하고 또 15만 불 간다, 20만 불 간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10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 5% 이상 하락하면서 10만 1,000달러 수준으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99,280달러를 지켜줘야만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할 수 있지만 99,280불을 이탈한다면 비트코인은 91,000불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원자재 가격들 특히 금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고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니켈 이런 원자재 쪽들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 소비 둔화라든가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곡물주들 옥수수라든가 대두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있다. 이것은 결국에 소비 둔화를 위축할 수 있고 소비 둔화는 즉 경기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불이 가격을 잘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는 계절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민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의 저가가 지지된다면 N7 종목들의 순환매는 지속될 거다라고 좀 전망 제시해 주셨는데요. 중국 증시는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똑같아요.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 요 얘기가 나오면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도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통화 완화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에서 그러면서 또 지금 어제 나왔던 부분은 상승 배경은 공산당에서도 국유 기업, 상장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모멘텀으로 상승 모멘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준율을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정 적자를 4%까지 상향하겠다. 이 부분이 결국에 반등 요인인데요. 결국에 중국은 똑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경기 부양 이슈는 4월 달 양회까지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하자. 아직까지도 중국 증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닌 추가 하락하더라도 박스권 하단에선 매수하면서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회복을 했고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과연 이 FOMC 결과로 인한 미국의 증시 하락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환율에서부터 민감하게 다 작용했거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환율이 1,459원 72 전까지 급등했어요. 원화가 이처럼 1,460원 부근까지 왔다면 결국에 외국인들은 매도 압력은 커질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이 방송에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에서 2천억 매수할 여력은 있다. 선물 매수 유입되면 전일 하락한 만큼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상황에서는 원화가 약세 기조를 보인다면 어제 오른 만큼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빠지더라도 겁내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금융주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매수들 유입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특히 어제는 외국인들 현선물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게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 좀 부담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자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제외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는 것도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오늘 환율이 1,450원 72 전까지 급등한 그런 국면이라면 가뜩이나 원화 약세로 인해서 232조에 대한 외화 부채에 따른 환차손이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보는데 오늘 빠지더라도 일단은 염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연속성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무기가 선물이라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유가증권 시장 비중은 25% 내외인데 선물 투자 비중은 70%, 80% 비중을 독점적이거든요. 그래도 얼마든지 선물과 연계된 해증 매수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국내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이제 주가 침체장 반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점 테스트 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약 3,900억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도 94억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이제 3,400억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어제 이제 선물 양태를 보면 1시 13분에 대략적으로 3,400억 가까이 매수했다가 장 마감 무렵 3시 23분까지는 5,900억까지 매수했다가 마감에서는 약 3,400억 수준으로 대략 2,500억 정도를 선물 매도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선물 매도가 3,000억이 나올 거냐 아니면 2,500억 이상 매수될 거냐 요거에 따른 방향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원화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쪽으로 보시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매도 후에 현금 확보했다면 전일 그 전에 하락했던 저가권에서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탄핵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해소됐지만 아직까지 확정까지는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탁금이라든가 CMA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수익증권 역시도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 주변 자금 이탈은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감소는 다시 한번 바닥권을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지수 조정 시 저가권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개파락했을 때 그 자율주행 이슈라든가 양자 이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양자는 쉬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쉬었던 부분이 오늘 일정 중에서는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6회공 합동훈련이 준비돼 있어요. 그렇다면 무인기 관련주들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 전시관 개관이 있어요. 여기서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한국 중동 통상산업 포럼이 있으면 결국 이제 중동 진출했던 기업들 이런 것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양자라든가 전력설비, 드론, 신재생 쪽을 보고 오늘 장 초반 갭하락이 크게 나온다면 한번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핫 이슈 종목 AS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SOS랩과 가온칩스 모두 12월에 공략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주가의 상승 추세 밟아오더니 어제는 두 종목 모두 시세 분출이 대단했습니다. 일단 지금 자율주행 섹터는 이제 트럼프 관련 부통령 격이죠. 머스크 관련 이슈고 머스크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율주행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12월 4일과 18일 시점에서 우리 이거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수익을 달성할 라이다 기업이 SOS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산 라이다 수입 금지를 했기 때문에 SOS가 고스란히 그 반사 이익을 흡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 예상은 적자가 20% 축소되는 그런 시점이고 25년도에는 흑자 전환의 원년이고 26년도에는 2025년도 영업이익의 40배가 될 거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매수 확대하고 있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한 그런 국면, 오늘도 자율주행 이슈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반등시 매도하자. 그리고 12,800원 여기 저항받으면 매도하고 12,000원 부근에선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 그래서 여기 12,000원을 지지한다면 15,000원까지 한번 접근해보자. 그래서 11,600원에서 12,000원 부근 재매수해서 이번에는 15,000원 목표가 상향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브로드컴의 반사이익을 그대로 누린 그런 섹터예요. 인공지능과 오토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48%고 내년도에는 115%,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외국 연금과 투신이 매수권을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45,000원대가 일간 강한 매물대예요. 그래서 매물대 저항받으면 매도하고 그다음에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요 사이는 재매수해보자. 그리고 4만 원 이탈은 손절이고 4만 원 지지받으면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까지 한번 상향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핫 이슈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에서 어떤 종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 수소라든가 양자 이쪽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네. 오늘
제4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예요.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주가 코나아이하고 더 좋은 비지온이거든요. 일단 대장은 코나아이가 될 건데 코나아이는 최근 정치 테마주 기본소득 관련해서 급등 나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이 좀 작기 때문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코나아이를 봤으면 좋겠지만 저는 간이 작기 때문에 더 좋은 비중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시초가 개파락해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6만 1,000원에서 동시효과 수준이면 매수하고 손절은 5만 8,0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7만 8,000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관련해서 더 좋은 비중으로 오늘 하드슈 종목으로 탑픽 꼽아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8,000원, 손절가는 5만 8,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위가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어제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받는 부분이 대북 남북 경협 관련주하고 자유주행 섹터였거든요. 네. 일단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자꾸 김정은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벨상 평화상 수상을 하기 위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이쪽 그 남북 경협주들은 트럼프 취임과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떤 트럼프의 구애에 따른 등락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간에서 움직였는데 대장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신원이라든가 일신석재라든가 JST나 그리고 일부 철도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신석재나 JST나 대장주로 우리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의 단위가 종목, 북한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탑픽 종목은 더 좋은 비중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딜세이트스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